그러면 명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명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는 또 뭐예요? 부산에서 저보다 먼저 이 명품 업계에서 일을 한 네. 본인만의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워낙에 이 일에 대해서 오래됐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었던 거는 네. 사고 팔고 이런 하는 루트가 음. 중고 자동차와 굉장히 비슷하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받았어요. 딜러분들도 본인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 차인지 아닌지, 맞아. 뭐 또는 침수 차인지 일반 차인지 이런 맞아요. 거에 대한 공부는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정품인지 가품인지 이건 당연히 공부를 해야죠. 음. 배워야 되고 좀 하는 방법들이 네. 중고 자동차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거에 큰 매력을 느꼈는데 네. 일을 하면 할수록 이제 더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된 거죠. 음. 한번 그냥 부산 한번 놀러 가라 해서 네. 그냥 갔는데 음. 하는 사업들을 보고 이제 그렇게 느껴서 네.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알려달라? 그냥 알려달라면 또 안 알려줘.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러면은 어. 6개월간 여기 상주를 할 테니 아, 예, 그냥 무보수로 상주를 할 테니 네. 그 일을 좀 알려줘라. 제가 일하는 노동의 가치는 당연히 무보수지만 저는 비용을 좀 주고 했죠. 심지어 주고. 그럼요. 예, 왜 그러냐면은 군대 때 동기였던 친구라 네. 크게 이제 부산 또 지역이 멀잖아요. 네. 부천이랑 부산이면. 네. 그래서 크게 왕래가 없었던 친구인데 네. 그러니까 웬일로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와 무보수로 일도 도와줄 거고 돈도 네. 주겠다. 네. 와, 이렇게 해서 성사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처음 배우는 게 저는 어차피 모르니까 네. 처음 배우는 게 그거예요. 감정? 감정이 가장 중요하죠. 아 진짜요? 예, 지금 어지간한 건 딱 가져오면 바로 아세요? 다 알죠. 아 진짜요? 이 일을 감정이 모르면은 할 수가 없어요. 아 예, 실제로. 그럼요. 간혹 그런 분들은 계세요. 요즘에 특히나 이제 이런 플랫폼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이 그냥 사고 팔고의 형태만 알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구성품을 다 갖췄다, 뭐 보증서도 있고, 네. 뭐 박스도 있고, 그러면은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예, 이게 보증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위조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인보이스 이런 것들은. 감정 기술을 배우고 판매 기술 같은 것도 조금 배워서 오신 건가요? 그렇죠. 아 매입하는 방법, 판매하는 방법, 네. 감정. 그리고 이제 각 브랜드에 대한 이런 내가 취급하고 있는 대한 그 상품에 대한 정보들은 다 알아야겠죠.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물건 홍보 없고 이럴 때는 수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6개월간 일을 배우면서 네. 그 단순하게 시키는 업무만 했던 건 아니고요. 네. 또 그 친구랑 그 전에 이야기가 됐었던 게 네. 제가 매입을 한 거는 네. 제가 이제 취급을 해보겠다. 실제로 예, 친구 매장에서. 예, 아. 친구네 매장에서. 그리고 그 6개월 후에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은 제가 갖고 올라오겠다. 네. 그러네. 네. 그럼 와서 바로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게 해서 사실은 원래는 6개월 딱 집어서 얘기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네. 3개월을 얘기했다가 6개월 늘어난 거예요. 진짜 왜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아까 물어보셨던 것 중에 여쭤보셨던 것 중에 물건이 없으니까 팔 수 있는 그쵸. 그런 것도 확보를 해야 되고 예. 오자마자 어쨌든 좀 굴러가게 하고 싶으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제일 오래 산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차리신 거예요? 네. 첫 매장 위치가 여기예요, 대표님? 아니죠? 아닙니다. 인천 간석동이에요. 아 진짜 그냥 네. 1층 이런 아니 데요? 2층. 2층? 네. 아. 자그맣게 해가지고 네. 리스크 없이 시작하자 했던 게 네. 리스크도 없었지만 수익도 없었어요. 그럼 이렇게 차렸어요. 네. 근데 저는 명품 모르는 입장에서 명품을 갖고 싶긴 하니까 누구나 네. 2층을 올라갔어. 근데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야. 네. 어떻게 믿고 약간 그런 걸 설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찝찝한 거지.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사실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온라인이 주된 판매의 목적이다 보니까. 아.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렇죠. 오프라인으로 네, 오시는 분들.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 네. 지도 막 찾아서 오신 분들. 네. 그래서 이제 부천으로 오게 된 거예요. 네, 인천에 조금 있었어요. 단기로. 아. 네. 와서 실제로 여기도 찾아오신다고 손님들. 네. 오고 이제 실제 설명해주고 하면 이제 다들 그래도 만족하고 가져가시나요? 그렇죠. 한 차례 어쨌든 그 단순하게 구경하러 오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네.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피레이나 네. 여러 군데 오픈마켓에서 다양하게 이제 팔로로 나가다 보면은 네. 그 물건을 실제로 사진보다는 직접 보고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오셔서 이것저것 보시고 또 의도치 않게 다른 물건들도 또 눈에 가셔서 같이 구매하시고. 그래서 오프라인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차리고 온라인도 바로 하셨어요, 대표님? 네, 제가 그
부산에서 배웠던 게 네. 이제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을 주도적으로 많이 배웠어요. 아 친구분한테. 예. 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70% 80%가 네. 거의 다 온라인으로 거래가 아, 되기 진짜요? 때문에 예. 그때 뭐 반란이나 그런 건 없을 수도 테고 피레이 정도 있었겠다. 그죠? 네, 피레이가 거의 주된. 지금도 피레이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럼요. 지금도 아. 피레이 많이 하고 요즘 오픈 마켓이 너무 많이 생겨서 네. 팔기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렇죠. 네. 확장하기 네, 쉽죠. 맞아요. 걔네들이 마케팅도 많이 하고. 맞아요. 아 그럼 궁금한 게 피레이랑 뭐 반란 뭐 몇몇 곳 있잖아요. 네. 대표님의 매출 1등은 어디예요? 갑자기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루트 오픈 중에. 마켓을 네. 나갔을 때 네. 매출 1등은 당연 네. 피레이죠. 아 진짜요? 예, 아, 오래됐고. 피레이가 1등이구나. 네네. 같이 깔아도 그래도 여기가 확실히 소비자가 많나 봐요. 느끼시기에. 네. 아. 중고 자동차로 따지면은 뭐 SK 엔카 보배드림 같은 느낌? 아 피레이. 예, 약간 초창기 멤버고 아예 초창기고 음. 예, 충성 고객들도 많고. 네. 그리고 요즘에 그 또 이런 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일반 고객들한테 매입을 해오잖아요. 네. 근데 이 중고 명품도 1층이나 또는 한 건물에 오프라인 매장이 주된 또 이런 업체들이 있어요. 아 맞아. 저도 지나가면서. 예, 뭐 강남이라던가 예를 들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 사장님이 또 저희 물건들도 사요. 아, 진짜요? 물건이 딸릴 때 아. 가격이 맞으시니까 우리는 이제 온라인 주다 보니까 싸게 판매를 하고 그분들은 오프라인 주다 보니까 살짝 비싸게. 조금 더 그렇게 가능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도 서로 이렇게 업체들끼리도 교류를 해요. 아 혼자 하셨을 거잖아요. 처음 올라와서 여기 매장을. 친동생이랑 둘이 아 둘이서. 네. 그러면 그때 초창기의 일과는 어땠어요, 대표님? 하루 일과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는 물건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러네. 예 매입은 마케팅을 하고 찾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는 다른 업체들은 찾아오긴 해요. 네. 근데 저희는 직접 찾아갔어요. 아 무조건 사준다. 저희가 이제 네. 팔려고 하시는 분들을 응대를 해드리고 네. 계시는 곳으로 방문 매입해드릴게요. 그게 이제 저희가 약간 차별성을 둔 거예요. 가깝든 멀든 괜찮은 거 다 가신 거예요? 다 갔습니다. 정말 어디도. 그래서 딱 감정하고 사오시고. 맞습니다. 아 그럼 사람들이 여기 팔 수도 있고 저기 팔 수도 있잖아요. 네. 대표님을 택한 이유는 대표님이 눈에 띄어서 마케팅을 잘해서겠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음. 저희가 이제 그때 일반적인 광고 마케팅을 했었던 게 아니라 네. 좀 다양한 방법들로도 마케팅을 했어요. 판매는 판매대로, 매입은 매입대로. 아 그것도 진짜 마케팅이네요. 판매랑 진짜 다 똑같구나. 그럼요. 아,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들 궁금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예요, 대표님?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이것도 요동치나 주식처럼? 그러지는 않고요. 네. 마진율이라고 일단 저희가 만약 월결산을 본다라고 하면은요. 네. 보통 요식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버셨으면은 거기서 내가 이제 마진율이 30%라고 하면 300만 원 내수입이고 700만 원 부대 비용 이런 식으로 책정하시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책정한다고 하면 70% 정도가 마진이에요. 아, 진짜요? 예, 50%에서 70% 사이. 1,000만 원 중에 이제 부대 비용이 절반밖에 안 되네. 예, 아,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외에는 음. 매입하는 이 매입 자금 외에는 거의 다 저희가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혹시 이쪽 분야도 악성 재고도 있어요, 대표님? 악성 재고 있죠. 아, 있어요? 네.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린 게 있어요? 있죠. 아. 근데 악성 재고만 보고 매입을 하진 않아요. 음. 저희가 갔는데 네. 예를 들어서 노렉스를 보고 갔는데 그분이 또 다른 물건들을 꺼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여러 가지 뭐 지갑도 아, 꺼내시고 네. 뭐 가방 오래된 가방도 꺼내시고 이런 것도 온 김에 같이 매입을 해달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끊어오면은 네. 저희가 어쨌든 오래된 거는 좀 헐값에 끊어오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량의 물건들을 가져왔을 때 이미 노렉스 하나 팔려서 아, 샀던 금액은 다 나가요. 충당이 되니까. 예,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재고들이 쌓이는 경우들은 있는데요. 네. 그뭐 이렇게 금액이 나가가지고 그걸 하나 보고 매입을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죠. 와, 이거 나가면 근데 너도 나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제 쪽으로 안 오겠는데요. 아유. 원래는 그냥 오픈마켓 판매 쪽으로 안 오시겠는데? 아유. 마진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처음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네. 쉽지는 않았어요. 저희- 둘이서 했을 때도. 예, 이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1차적으로 일반 고객과 이렇게 대면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일이 많아요. 딱 예. 봐도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그렇고 일도 많고 저희는 어쨌든 간에 최고 1차적인 곳에서 가져오니까 이 정도 금액이 그런데 이제 저희 걸 또 가시는 또 이 중간 유통에서 중간에 이제 가져가시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마진이 좀 더 적은 거죠. 가져가시는 금액이 좀 더 크시니까. 그러네. 매입 얘는 사는 것과 파는 것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사업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안 돼도 안 되고 판매가 안 돼도 안 되고 맞습니다. 그걸 계속 관리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바깥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판매랑 매입을 다 네, 체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진율도 꽤 크고 그러면 대표님은 이 정도 자리 잡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신 거예요? 현재까지 인천에서 응. 부천을 오게 되고 부천에서 매장을 한 차례 옮겼으니까 응. 여기까지 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셨구나. 네. 2년이면 이렇게 되는군요. 나 지금 10년 차인데. 열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명품 하시는 분 부러운 게 저는 제 창고가 제가 봤을 때 큰데 창고 가면 재고가 가득하거든요. 그 가격이랑 요거 선반 하나랑 비슷하지 않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명품 하시는 분 보면 이 방 하나에 지금 뭐 3억이야 이러는데 저는 3억이면 이제 엄청 가득 채우거든요. 확실히 그런 또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치? 공간 대비 그래도 금액 단위가 크고 마진이 그렇죠. 좀 된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걸 보시고 혹시나 막 중고 명품을 나 이제 해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한테 혹시 한번 찾아올 수도 몇 명 아마 친구분이나 동생분들이 찾아오기도 했을 텐데 네네. 뭐라고 해요? 형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오면 그러면은 뭐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는 친구 있으면 일단 일을 배워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저처럼 명품 모르는 애가 와서 6개월 배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되는 게 6개월이군요. 그렇죠. 6개월은 최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케이. 네.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창업 비용. 공간, 초기 매입비? 네, 초기 매입비. 그럼 초기 자본은 얼마 정도 있어야 돼요? 일단은 뭐 부동산 제외하고요. 그냥 현금성 자산. 임대보증금은 너무 이게 천차만별되니까 단순하게 중고명품을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5천에서 1억 사이만 있어도 돼요. 5천에서 1억. 네. 매입비로 쓰겠네요, 바로. 네, 그렇죠? 물건 사입비. 지금 막 피레이 내에서 광고도 다 하세요, 대표님? 직원들이 다 하죠. 그래도 계속 하시는구나. 네. 5천에서 1억이고 내 매장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다. 작은 물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명품이면 이거 한두 개 사는 거 끝 아니에요, 대표님? 그러니까 작은 물건. 작은 것도 잘 캐치해서. 예. 그럼 돈이 부족하면 솔직히 판다고 해도 좀 못 사는 것도 있겠네요, 초반에는. 그렇죠.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딱 봐도 돈이 될 것 같아도 네. 못 사는 게 있겠다. 맞아요. 그런 게 또 조금 한번 에너지를 저도 모으고 할 거면 해야겠구나. 그럼 갑자기 또 하나 궁금한 게 중고만 하시잖아요. 예. 왜 신상은 안 해요, 대표님? 신상도 합니다.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자체적인 그 명품 공장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수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바로 넘어오는 것들을 백화점 같은 데서 유통을 받아다가 판매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새 거를 사실을 하기에는 사입이라던가 이런 거는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근데 이제 마진율이 적어요. 신상과 중고 중에 중고가 마진이 더 좋아요? 자동차랑 좀 비교하시면은 이해가 빠르시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고 하면은 현대자동차 5천만 원짜리 차를 팔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판매하는 카메라분에게 떨어지는 수당이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보통은. 근데 저희도 그 중고차 같은 경우는 딜러분이 100만 원의 차를 사서 200만 원에 판매되면 그 100만 원의 마진율이 되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예. 중고 명품 사업할 때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점은 뭐예요, 대표님?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초반에 가장 힘들었었던 게 이제 아무리 일을 배운다 하더라도 브랜드가 너무 많고 맞아. 그리고 같은 샤넬이나 누이비통 제품 중에서도 너무 많은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저희가 새 거를 하게 되면은 보는 것만 보니까 조금 더 빠를 텐데 중고라는 거 특성상 리미티드한 것도 들어오지 한정판도 들어오지. 그러니까 감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그것 때문에 가품 잘못 잡는 일이 많아요. 그러네. 네. 게다가 뭐 기구를 가지고는 가지겠지만 거기 가서 어쨌든 끝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가품을 모르고 사오면은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애매한 건가? 요청은 드리죠. 요청은 드리는데 실상 명품을 파시는 분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게요. 실증 나서 다른 걸로 바꾸기 위해서 파시는 분과 조금 힘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거를 처분하시는 분,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좀 힘든 분들은 가면 표정이 어둡겠다, 그렇죠? 사람마다 좀 달라요. 쭉 쳐져 계시겠구나.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조금 이렇게 바꾸시려는 분들한테서 좀 잘못 잡은 게 있으면 이거 내가 선물 받은 건데 몰랐다 하시면서 그러면은
물건을 보내줘라. 그럼 바로 다 입금을 해줄게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개인 사정으로 힘드신 상황에 파시는 분들은 이거를 돈을 바로 융통할 곳이 필요해서 이걸 판 건데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요청을 드리면은 환불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복잡해지죠 상황이. 그럼 문득 드는 생각이 진짜 내가 몰랐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가품을 정품인 줄 알고 피레이에 파는 셀러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초보자는. 그래서 피레이가 좋은 게 가품 판매 시에는 2배의 판매자가 환불해줘야 돼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만나서 사입하는 그 기술이겠네요, 진짜. 그쵸. 그거를 그냥 극복하는 건 그냥 경험이었나요, 대표님? 경험과 공부, 부딪히는 거? 네, 많이 보고 많이 찾아보고